있는데 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실상 뭐 파행이 됐고 예.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후보자 오늘 나와서 선서하고 후보자 인사말까지 하고 오전에 계속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후에 이제 질의 답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청문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뭐 관전평을 정리 좀 해주신다면. 일단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하잖아요. 모두 네. 발언부터 이제 싸웠어요. 모두 발언부터. 네, 맞아요. 저는 그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을 받으러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국회 청문, 국민을 대표 기관인 국회. 뭐 본인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건 분명해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거기서 청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검수완박 이런 얘기 꺼내면서 맞아요. 그 표현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질의가 들어와서 답변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모두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잘하겠다. 네.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발언해서 굳이 검수완박이라는 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보수에서 주로 쓰는 단어죠. 그렇죠.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됐어요 지금? 박탈이 안 됐죠? 안 됐어요. 직접 수사권도 남아 있어요 아직. 부패랑 그렇죠. 경제.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기 전까지는 수사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그게 무슨 법이 그게 완전히 없앤 거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네요. 그 말 자체가 아니에요. 말 자체가 말도 틀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자극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계속 딸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치 쟁점화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를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 요 문제를 띄워서 그걸 논쟁으로 끌고 가면 본인도 할 말하고 예를 들어서 부딪히는 모습 양산시키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별로 못하게 만드는 그걸로 논쟁이 붙으면 그러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출근할 때도 예전에 이제 청문회 오기 전에 출근할 때도 계속 검수완박 야반 도주라니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극적인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 폐지 거기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본인의 개인 비리 지금 어제 뉴스에도 보면 딱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딱지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 그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딱지라고 불렀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지역조합 같은 데서 받은 분들이 그걸 이제 웃돈을 받고 이제 판매하는 이런 일인데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 아닌가. 근데 딱지를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 부인 이제 자동차 때문에 위장 전입하신 문제. 그리고 이제 또 그 본인 어머님을 그 자기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어서 논란이 됐던 문제. 이런 논란들이 있고 이런 논란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딸과 관련된 건 이제 더 많고요. 워낙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을 좀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청문회에서. 부정적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청문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서 청문 대상자로서 그런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딸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질의가 있었는데 자신 이제 딸 교육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뭐 논문 올렸던 그 오픈 액세스 그 저널 통해서 올렸던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도 두세 쪽짜리에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만 써져 있었지 내용이 뭐 딥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입시 사용된 사실도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어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해요? 아니 불법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정말 황당한 게요. 아무리 법조인이 본인이 검사지만 불법이 없으면 괜찮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그 당시 야당 이 공격을 했을 때 법적 문제만 가지고 공격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덕적 문제 가지고 가진 자 예를 들면 기득권 이런 세력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이런 부분들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뭐 집회하고 막 이래 비판했잖아요. 공정에 대한 그렇죠. 공정이 법으로만 하는 거냐고요. 공정이 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 법으로 문제가 되면 표창장 예를 들면 문제가 됐다. 네. 또는 뭐 인턴 증명서. 그럼 다른 거는요. 그걸 그렇게 접근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모펀드 가지고 처음에는 표창장 이런 거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청문회 문제가 됐던 건 사모펀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경심 교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법적으로 판결은. 근데 그거 아니고 결국 별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창장 인턴 증명서 가지고 4년을 징역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상식이라고 주장했고 그게 공정이라고 주장했으면 네. 지금의 한동훈 지금 후보자의 딸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원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원할 네. 생각도 없었다고. 생각도 없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 논문집에 글을 싣고 뭐 본인이 끝까지 그렇게 에세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에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논문집에 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논문집이잖아요. 그게 논문집 네. 저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저널이라고요. 저널에 실린 건 다 논문이에요. 본인이 부인하든 부인. 그럼 학술지 실지 마시고 블로그에 올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무슨 뭐 에세이라고 에세이 집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지. 네. 왜 저널에 실은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대체? 아카이브 뭐 생각에. 아니 그럼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든지 자기가 무슨 뭐 USB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네. 인터넷 공간에 자기 뭐 클라우드 하는 데를 만들든지. 아니 굳이 그걸 논문집이라고 하는 저널에 왜 실느냐고요. 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갈 수밖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 공정과 상식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논문집에 왜 실느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아카이브 하기 위해서요. 그 논문집 아니어도 아카이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논문집에 실는다는 건 실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면 본인이 그냥 보관하면 돼요. 제가 외부 외장 하드를 가지고 하든 자기만의 블로그를 만들든 아니면 클라우드 어디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해 놓든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왜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건 누구나 거기에 접근해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오픈 액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논문집에다가 굳이 실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체.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그리고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네. 약탈적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싣고 또 인정을 했어요. 돈 주고 했다고.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돈 주고서 논문을 실는 것이 네. 그게 좋은 겁니까? 권장해야 될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상식의 선에 맞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논문 만약에 냈다 어디 학술지에 실렸다 그러면 오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겠지. 그게 습작 수준에 뭘 이렇게 아카이브 하기 위해서 그냥 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네. 그 논문에 실은 사람들은 다 아카이브 하려고 거기 실은 거예요? 거기 연구자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저는 이제 그런 저널에 실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돈만 좀 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저널에 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아카이브 때문에 실었을까요? 저는 실적 때문에 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왜 실었겠어요? 그 사람들 논문을 써서. 그게 다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실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실어놓고 나는 그냥 아카이브 하기 위해서 썼다. 저장해 놓기 위해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교수 씨. 근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니 교수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교수가 되기 전에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연구 실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영어 논문 써가지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돈 주고 이게 실어주는 데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세미나 학술 대회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냥 돈만 내면 가서 하는 유령 학술 단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다 실었어 하필이면. 네. 그래놓고 이거는 논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써먹을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고 써먹은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써먹었는데 왜 올리냐 거기다가. 나는 진짜 그거는 상식의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오늘 어떤 얘기도 했냐면 한동훈 후보자가 딸이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원어민 튜터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대필자 한겨레 보도로 나왔던 그 대필자로 지목된 케냐인 이 벤슨 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썼다는 그 문서 제목이 국가부채 얘기인데 한동훈 후보자 딸도 논문 제목이 국가부채 얘기란 말이죠. 이게 유사성이 있어서 보여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딸은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벤슨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 근데 박종훈 기자가 앞부분에 읽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소개해 준 거 중에 앞부분에 읽었던 거. 앞부분에 읽었던 거? 딸이 국가부채? 그예요? 네, 국가부채 같은 관련된 논문을 벤슨은 접촉한 적 없지만 첨삭은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원어민 튜터의 도움 받은 적이 그렇지. 있지만 온라인 원어민 튜터의 도움. 튜터에. 그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밝혀야 돼.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벤슨이란 사람과 접촉하는 도움 받은 적이 없다. 자, 그럼 벤슨하고 접촉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럼 인정한 거죠. 그렇죠. 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근데 벤슨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접촉을 안 했다 그랬지. 그렇죠. 접촉하거나 도움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 접촉은 안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자, 한동훈 후보자님 저는 상상의 나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고발 고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모가 대신해 줬으면 어떨까요? 이건 상상의 나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은 접촉을 안 했어. 컨설팅 업체, 그러니까 교육 컨설팅 업체를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미국에. 지모 씨,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는 분. 그분이 만약 했다면 중간에서 그냥 이제 저는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딸은 나는 모르는데 벤슨이라는 사람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모가 해주더라.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도움 받았어 분명히 다 받았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온라인 튜터는 있다고, 있다고 했어요. 그 튜터가 누군지 몰라. 근데 벤슨은 아니라고 얘기해. 왜냐면 딸한테 물어봤더니 벤슨이라는 사람 나는 모른다. 그럼 이 글을 예를 들면 여기 주고 이분이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 벤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언론사에 얘기했습니까?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딸이 올린 한모 양이 올린 그 논문을 그대로 보냈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 맞냐? 벤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죠. 그럼 벤슨이 쓴 거는 맞잖아요, 분명히. 그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을 고스트라이터라고 얘기했어요. 대필 작가. 대필 작가다. 그러니까 대필 작가인데 그 사람이 내가 쓴 거 맞다고까지 확인해 줬어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벤슨이. 만약에 이게 정말 참삭 정도만 한 거였으면은 내가 쓴 거냐 아닌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잠깐 봐줬어,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썼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제작한, 제가 쓴 게 맞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체로 썼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지. 대강 좀 봐준 거를 내가 썼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박정훈 기자가 나한테 본인이 쓴 걸 나한테 좀 고쳐달라 해서 내가 고쳤어. 근데 나한테 썼냐고 물어보면 아니 내가 쓴 거 아니고 박 기자가 쓴 걸 좀 고쳐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썼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부분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정확히 밝히려면은 이 한 씨가 쓴 원래 그 내용 만약에 이 벤슨이 보냈다는 그 문서의 작성 시기와 그다음에 한 씨가 썼던 그 문서 원래 원본 작성 시기를 좀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문서에 보면 문서 정보가 남잖아요. 누가 작성했다, 쓰고, 언제 작성했다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 게재된 것 날짜하고. 그러면 이게 대필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이 전 납득이 좀 안 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씨가 보냈던 그 파일도 벤슨한테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도 있어요, 한겨레. 있어요. 파일 목록. 파일 이름은 목록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 씨가 보냈을 때 그게 원래 초벌이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게 안 보낸 건가? 안 보냈을 수 있죠. 써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은 본인이 써서 보냈다는 거지만 안 보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대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대신 써서 보내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문제가 크죠. 아니 대필이면 크죠. 이름만 그냥 올려준 거잖아요. 자기가 쓰지도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대필해서. 이건 그 학술지의 사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학술지가 워낙 돈 받고 실어주는 거라 뭐 정의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지 않고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있어요. 벤슨이 쓴 거고 대필해 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데